내가 전처럼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건지를 싸워야 돼요. 그 시간이 진짜 자기화가 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한 거는 네. 아직까지 본인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쵸. 내 거를 도움을 받아서 체험을 해본 건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맞서 싸워 나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탈자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기꾼이면 모든 네. 게 다 해결되거든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은 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네. 이 잘 안 되던 연기도 다 해결이 네.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연기해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배울 때는 잘 배워놓고 결국 제가 사기꾼이더라라고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해가 되다가 이거 실제로 하는 게 어렵거든요. 너무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자전거 타는 방법 이론으로 배워서 페달을 한 번 밟아요, 한 번 밟아요, 그럼 앞으로 나갈 거예요. 해보세요. 되겠어요? 다르죠. 안 돼요. 다르죠. 그거를 진짜 체득해서 끝까지 한 사람들은 좋은 연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사기꾼으로 저를 사기꾼으로 만들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게임이.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은 네. 난 이 복잡한 걸 안 해도 되는 거야. 연기가 지금까지 나 너무 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연기가. 계속 편하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손쉬운 방법. 무논리로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의식 해체해야 될 게 큰 두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해야 돼요. 내 삶의 자의식도 해체해야 되고요. 여기 안에서 자의식도 해체해야 돼요. 레디 액션. 지금 이렇게 얘기 주고받는 거 문제 없죠. 성립됐죠? 외적 성립 충분히. 그리고 감자? 감자. 무슨 일이 있었죠? 짐 정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어렸을 때 열정적인 노트를 발견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요. 그때는 너무 목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연애할 때 저는 사랑은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저를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냥 사는 게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영화도 있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냥 충분히 남기고 싶어요. 늦기 전에 좋은 모습으로 좀 어디든 남기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이에요. 어땠어요? 약간 좀 다른 케이스인데 여태까지 보신 분이랑 엄청 미세하게 끊겼다 연결했다 끊겼다 연결했다 하는 게 좀 감정선이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했어요. 뭔가 확실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뭔가 네. 그런 부분 근데 있어 보였어요 연기. 근데 원래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생각이 좀 더 많은 스타일이고 약간 고민을 고민처럼 얘기 안 하고 예. 그냥 본인 네. 말하듯이 그냥 그렇게 해봤어요. 하긴 원래는.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본인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연기했던 방식이라는 것이 본인을 붙들고 네. 있어요. 맞아요. 그것만 없어지면은 끝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았는데 지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걸 한번 해체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텍스트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적 성립 감자 게임이 됐어요. 근데 어떤 게 다시 문제냐면 하나를 느끼고 생각했었을 때 하나씩밖에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고 너무 긴 문장을 얘기해요. 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이거는 진짜 찐 연기였어요. 처음 느낀 거는 갖고 가는 거. 근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상에서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하나씩 열어주는 구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비대면으로 했었을 때보다는 이미 훨씬 좋아요. 이미 훨씬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뜯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남기고 싶어서요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게 1차적 분석 기준으로 하나씩 가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나가보죠. 자, 남기고 싶어서요. 주어 동사가 뭘까요? 남기다, 남긴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남기고 싶다. 남기고 싶다. 누가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뭐뭐 하고 싶다. 음. 라는 거겠네요. 내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남기고 싶은 거다. 내가. 뭘 남기고 싶다는 거죠? 나와 있진 않지만. 좋은 작품으로. 네, 그렇죠. 뭔가 좋은 작품 같은 걸 남기고 싶다. 사실 네. 이 부분에 나와 있지 않은 걸 해석하는 게 여기서부터 사실 2차적 분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1차적에서. 자,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을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남기고 싶다. 어떻게 했을 때 여기에 답이 있어서 네. 이것도 그럼 1차적인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2차죠. 아. 따로 떨어져 있는 걸 연결시키는 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차, 2차를 너무 심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1차만 구체적으로 하면 2차는 알아서 떠오르게 돼요. 씬을 보다 보면.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또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남기고 싶다. 아, 근데 또 이제 알게 되죠. 아, 1차적으로 딱 뜯어보니까 싶다. 뭐뭐 하고 싶다 아니고 싶어서요래요.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네. 싶어서요. 뭐뭐 하고 싶어서요. 라는 개념이구나. 그럼 여기서부터 가봐야 돼요. 뭔가를 이게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작품을 하고 싶다. 그게 원래 물어보면 해야 될 대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순서대로 연기를 해야 되는 숙명이 있기 때문에 뭘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뭔가를 남기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하나씩 가보자는 개념이에요. 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네. 뭐에 맞는 대답이긴 한데 제가 뭐라고 상황에서 오늘 질문을 바꿔본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기고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지점에 질문을 던질까 했는데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런 형태. 왜냐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네. 이 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하나씩 말을 붙여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본다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거? 뭔가를 남기는 걸 하고 싶어요. 요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좀 복잡해요.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요. 네. 근데 까지 가려면은 심플한 것부터 먼저 한번 연결을 시켜보자는 거죠. 두 맥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렇죠.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화를. 영화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영화를 촬영을 해서. 잘 남기고 싶다. 그렇죠. 남기고 싶다는 거죠. 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영화를. 영화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 맥락을 일부러 연결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남기고 싶다. 요거를 잘 연결하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에요. 1차적 분석을 내가 실제로 연기하는 연주 연습을 하는 개념이에요. 실제 내용보다는 말 자체가 가진 의미에 대한 것들 가지고 분석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말로 내뱉는 실제로 연기에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있는 작업입니다. 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어땠어요? 헷갈렸어요. 어떤 게 헷갈렸나요? 두 맥락을 연결시켰을 때 좀 다르죠? 네. 이 다름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음. 연결이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음.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알아서 될 거예요. 근데 뭐가 음. 없었냐면, 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네. 저를 잘 보세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기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네. 다르죠? 네, 두 네. 개가. 네.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지가 인지. 맞았다. 음. 그러면 인지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당 질문을 둘 다 넣어주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기는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애초에 남긴다, 하고 싶다, 이게 사실 두 개의 개념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애초에 남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네. 내가 남긴다와 음. 하고 싶다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은 자, 가보죠. 하고 싶은 건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죠. 네. 남긴다라는 거는 누가 남기고 싶은 걸까요? 내가 남긴다 네. 와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안에 개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문장 구조를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안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냐면 남기는 거. 그거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이제 남기고 싶어서요라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심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남긴다, 내가 남긴다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내가 어떤 걸 남기고 싶어, 뭔가 작품 같은 거, 작품을 남기고 싶은 거야. 누가 내가 작품 남기고 싶다는 내용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개념이 합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 문장이라는 거죠, 사실. 싶어서요 따로, 남기고 싶어서요. 두 문장에 대한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어절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연결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해체시켜 보자면, 내가 남기는 거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이해하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남기는데, 하고 싶어서 남기는 거구나. 그거를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요. 라는 두 개의 개념이 합체되는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 어떻게 하고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기면서 하고 싶은 거. 그쵸. 남기고 싶어서요. 자, 남기면서 하고 싶어요. 좋았어요. 이걸 이제 요대로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싶어서요? 안 싶어서요? 싶어서요. 뭐 하고 싶어서요? 남기고 싶어서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한번 해체해서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수많은 응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사실. 그쵸. 이거를 패턴마다 사실 뭐냐면 기준점이 내가 연기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열어주는 구간은 내용 파악도 있지만 실제 연기를 했었을 때 내가 이 개념을 어떤 프로세스로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따로 떼놓고 다시 합체를 시켜보니까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연주에 대해서. 남기고 싶어서요. 이거는 제가 그냥 처음 한번 할 때도 힘들어요. 남긴다와 싶어서요를 아까까지 해체를 다 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뭐 하고 싶어서요? 남기고 싶어서요. 이렇게만 해야지 연결이 돼요. 아니고 이거 그냥 이 순서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100% 이렇게 돼요. 남기고 싶어서요. 이상하죠. 인지를 하고 출발해도 이거를 남기고 싶어서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 하고 싶어서요? 남기고 싶어서요. 멈추면 안 돼요. 자, 감자. 감자?
감정. 감정. 뭐 하고 싶어서요? 남기고 싶어서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미묘한 미세 조정을 해야지만 이 결과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워요. 연주하기는 어려운 말인 거예요. 연주하기 어려운 말. 이런 걸 만난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냐. 갑자기 대사를 바꾸기 시작해요.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바꿔요. 마음대로. 남기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평소 말투하고 제일 잘 붙는 것들로. 근데 기본적으로 배우가 분석을 할 때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요 순서대로 말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괜히 이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파악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클리어 됐으니 앞에 문장으로 네. 가볼게요. 자, 그 안에 영화도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는 그 안. 그 안. 주어 동사. 그 안에 영화. 그 안에 영화. 영화. 모르는 걸로. 자, 자, 있어요. 그죠? 뭔가 있죠? 뭔가 네. 있다는 거예요. 영화. 영화가 있죠? 네. 그쵸? 이건 왜 헷갈리냐면 주어 동사가 사실 위에 있어요. 네. 저는 궁금해졌어요. 안에 영화도 아, 네. 있다라는 네.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생략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영화가 있다. 어디에? 그 안에. 어떤 안에? 저는 궁금해진 안에. 그 내용은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진 건데 그 안에 영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를 파악을 잘 해주지 않으면 진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텍스트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영화도 있어요. 이건 사실 연기가 아닌 거죠.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뭐도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그죠? 어디에 영화도 있어요? 제 안에, 그 안에 있어요. 그쵸? 쉬운 듯 좀 어렵죠. 주어 동사가 안 짚힌 상태에서 접근해서 그래요. 이거는 앞에 얘기를 했다는 전제가 좀 필요해요. 제가 궁금해졌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있어요. 뭐도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어디에 영화도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그 안에가 되면은 앞에 거를 수용하지 않은 상태의 그 안에부터 출발하는 개념이 돼버려요. 근데 저는 궁금해졌어요를 한번 하고 나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니까 좀 편하죠. 뭐도 있어요? 네. 영화도. 어디에 영화도 있어요? 제 안에 사는데 그 안에. 그쵸.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표현하려고 하면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이상하게 연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또 연관성 없이 너무 한 문장 한 문장씩 뜯어보면은 또 이걸 못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궁금해졌다. 그죠? 네.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도 있어요? 영화도. 그 어디에 영화도 있어요? 그 안에 또 영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걸 요 순서를 하다 보면 뭐야 이건 뭐지 도대체? 이게 또 중간에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가볼게요. 저는 사는 게 뭔지 궁금해졌어요. 주어 동사가 뭐죠? 저는 궁금해졌다. 그쵸, 궁금해졌다. 근데 이것도 복잡한 얘기란 건 이제 네. 궁금하다도 아니고 졌다. 궁금해졌어요. 저는 쉽지 않구나. 근데 그것도 진짜 궁금해진 거고 뭔가가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진 거죠. 누가? 저는. 이런 개념이에요.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어떻게 졌어요? 궁금해졌어요. 그쵸. 얼마나 궁금해졌어요?
진짜 많이 사는 게 궁금해졌어요. 어떤 게 진짜 궁금해졌어요? 사는 거요. 그 안에? 우리는 이 순서대로 속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잘 갔어요. 그 구조는 맞아요. 아, 네. 근데 의도적으로 이 방향성을 우리 가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걔 이름을 따라가야 되는 악보를 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말은 내용은 다 맞았어요. 졌어요? 안 졌어요? 해줬어요. 졌어요부터 가야죠. 제가 졌어요? 안 졌어요? 물어봤는데 해줬어요라고 하면 해가 죽어요. 졌어요만 살린 거죠. 네, 친구 다시 뭐뭐 해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그쵸. 뭐 해졌어요? 궁금해졌어요. 그쵸. 궁금해졌죠. 얼마나 궁금해졌어요? 진짜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쵸. 어떤 게 진짜 궁금해졌어요? 사는 게 진짜 궁금해졌어요. 누가 사는 게 진짜 궁금해졌어요? 제가 사는 게 궁금해졌어요. 그쵸. 그게 뭔지 진짜 궁금해진 거죠.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근데 왜 뭔지를 빼먹냐면 이유가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약간 이거 말버릇 같이 느껴졌어요. 아주 좋은 발견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달고 사는 말투라서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배우가 창조하는 세계가 여기서부터 열리는 이 1차적을 하다 보면은 네. 내가 왜 이거를 따로 빼놓지 자꾸? 아니면 이게 왜 연결성이 덜 되지? 이유가 뭐지? 이게 이 인물의 특성이구나. 뭔지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는구나. 저는 사는 게 진짜 궁금해졌어요라고 해도 되는데 이 말을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굳이. 저는 이 산다는 게 이런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어떤 건지 뭔지 이런 툴을 자주 쓰는 인물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발견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본인만의 연기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2차, 3차 분석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안 하냐면 지금 과정에서 떼놓냐면 1차적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2차적인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구간을 발견을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의응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건 뭘까요? 지금은요. 이 어는 뭘까요? 무슨 어일까요? 진짜 지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는 아. 뭐죠? 지금 어예요. 예. 네. 그 지금 어는 뭘까요? 표현해보자면. 설명하려고. 그쵸. 생각하는 거. 그거 네. 아니죠? 그 어라는 걸 알면 돼요. 이것도 굳이 주어 동사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더 손해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도 잘 채워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해하면 돼요. 이 어구나. 라는. 사실 지금까지 한 게 다 국어거든요. 네. 근데 길게 연주를 해야 되다 보니 정리하면서 연주법을 연습하는 걸 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이거는 주어 동사가 뭘까요?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히 없을. 맞아요. 뒤에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졌는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지금은요. 네. 저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 먼지가 붙는 이유들이 이제 인물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앞문장으로 가봅시다.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구나. 이 주어 동사가 뭘까요? 꿈. 꿈? 꿈. 주어. 목이 마르다. 꾸다. 행복. 맞긴 한데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네. 큰 주어 동사가 큰 개념의 주어 동사가 여기 안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뒤에 있습니다. 나열이랑. 네. 사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뭐냐면요, 그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행복이 아니다. 네. 뭔가 꿈은 행복이 아니다.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다. 말라서. 어떤 게 말라서?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요, 저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라는 개념이 먼저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생각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네. 아니면은 여기서 진짜 찐 주어 동사를 찾게 되면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왜 이상한 것 같아요?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죠? 무엇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그죠?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에 하게 되면은 이제 이상하게 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하나씩 붙여가 보죠. 네. 맞았는데 무엇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꾸는 꿈. 그죠? 뭐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은 행복이 아니다. 그죠? 꿈은 행복이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네. 어떤 꿈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꾸는. 그죠? 이거를 다 해버리면 또 약화되기 때문에 그쵸. 일부러 행간을 열어두는 거죠. 어떤 꿈이요? 꾸는 꿈. 그죠? 꾸는 꿈은 뭐라고요? 행복이 아니구나. 그쵸? 뭐에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구나. 그쵸?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말라서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해주는 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또 처음처럼 돼버려요. 하나 느끼고 쭉 이야기하게 될 확률을 열어두는 거예요, 스스로. 네. 왜냐면 진짜 이거 목이랑 말라서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완성된 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인물을 무조건 이 순서대로 조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음절 단위로 내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미리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아는 뭘까요? 이거는 한숨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숨. 한숨. 어떤 한숨이요? 그냥 약간 이런. 그게 중요해요. 그 방금 뭔가 네. 설명할 수 없지만 애매하지만 뭔가 모르는 맥락인 것 같다. 네. 라는 개념이죠. 그거를 뭔가 내가 연기로 표현하는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티칭하고 코칭해야 되면 네. 이것도 설명해줘야 되지만 사실 내가 이해만 하면 돼요. 음. 어떤 맥락이 있었고 그러네. 이게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은 행복이 아니구나. 지금은요, 저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그 안에 영화도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 앞에 문장으로 가보죠. 네. 주어 동사를 찾아볼까요? 갈증이 주어고 네. 가시지가 않다. 가시지가 않다.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 네. 가시지가 않더라. 인데 요것도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거기서 많이 보던 패턴이죠. 이 내용이 네. 어떤 방향성의 이야기였을까요? 다음 대사에 일까요? 이거의 큰 개념의 주어 동사는 뭘까요?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요. 꿈. 꿈이요. 갈증이 가시지 않다. 행복. 자, 이 모든 게 사실 이 앞에 정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누가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채워도 그런 거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목이 말라서 그런 거는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요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착하니까 연결이 됐어요. 뒤에서부터 와보니까 여기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앞에서부터 하면 불리해지냐면 앞에서부터 이거를 했는데 뭐지? 가 돼버려요. 뒤에서부터 쫓아가 보니 여기 도착하니까 그래서 앞뒤 문맥을 계속 보면서 가야 돼요. 요것들을 응용하다 보면 알아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안타도 아니고 안터라구요라는 얘기입니다. 안터라구요. 안터라구요. 그렇더라고요. 터라구요. 와, 쉽지 않구나. 뭐뭐라구요.
구요, 요, 구요, 라고요, 터라고요. 근데 안 터라고요예요. 아,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한 음절씩 좀 연주를 해주는 게 좋긴 해요. 뭐뭐 요 인데 이제 고요, 라더라고, 더라고요, 안 터라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좀 더 쉽지만 우리는 지금 일단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안 타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죠. 뭐가 안 타라는 거죠? 갈증이 가시지가 않다. 그죠. 가시지가 않다. 않다라는 거죠. 네. 그 뭐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갈증이 가시지가 않다. 그쵸. 뭘로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일로는? 그런 걸로는. 네. 그런 갈증이?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뭘 해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채워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틀리진 않았는데 이 순서대로 하게 됐었을 때 네. 그게 생기죠. 네. 그게 없으려면 하나씩 해봐야 돼요. 아직까지 뭔지 채워도. 모르지만 채워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도 채워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않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않더라고요. 뭐가 않더라고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뭐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뭘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뭐로도 그런 걸로는 가시지 않더라고요. 채워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거에 되게 애매해져요. 채워도 거기서 이제 살짝 다른 내용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채운다라는 개념 따로 가져야 돼요. 뭔가를 채워도 네.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고요가 훨씬 더 유리한 연주법이 되는 거죠. 왜 또 채워도가 있어요. 네. 채워도 그런 걸로는 갈증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대망의 메인으로 왔습니다. 누가 어쨌다는 거죠? 제가 네, 잘못 생각했다. 그쵸.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알아서 그게 되고 있죠. 연주가. 그죠? 네. 이 근데는 따로죠. 네. 뭔가 있는데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연결시키는 구간에 뭐뭔데 이건데 저건데 어떤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 이게 진짜 직전 정사 중에서 초직전 정사라고 할 수 있는 직전 말을 가지고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사실. 전 거를 계속 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위에 안무장으로 한번 가보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나를 꽉 잡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 부동사 뭘까요? 내가 네, 믿는다. 내가 믿는다. 잡아준다도 있는데. 나 믿는다. 믿는다. 네. 누가 믿어요? 내가. 내가 믿죠. 근데 여기 내가예요? 아니요, 나를. 나를. 네. 그러면 이 메인 주어는 나에 대한 개념이지만 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더 큰 게 있어요. 내가 그쵸. 전체적으로 믿은 건데 네. 잡아줄 거라고 믿은 거고 꽉 잡아줄 거라고 누구를 나를 꽉 잡아줄 거라고 믿은 거고 네. 너만큼은 꽉 잡아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일만큼은 좋아하는 일만큼 누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나를 꽉 잡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략된 걸 따로 들으면 이 내가로 하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얘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나를 꽉 잡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라는 말이 돼버려요. 이상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아니 방향성이 이상해져요. 그죠?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서 그래요. 이게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내가 거죠. 좋아하는 일만큼은 나를 꽉 잡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누가 믿었어요? 내가. 네. 그 상위 이름에 내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네. 나를 꽉 잡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상위 기준을 가잖아요. 네. 그럼 말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나를 꽉 잡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상하죠, 말이? 근데 약간 네. 이 부분에서 제가 네. 혼자 연기할 때 헷갈렸던 게 네. 내가 좋아하는 일만큼은 나를 꽉 잡아줄 거라고 믿었다 네. 하는 게 약간 그 당시에 나는 자신감이 있고 패기가 있어 보이는 듯한 네. 말로 들리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후자를 선택한 거는 네. 인생 얘기를 하고 채워도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하니까 살다 보니라는 것을 네. 속뜻으로 그냥 생각을 가져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나를 잡아줄 줄 알았는데 배신했다 이렇게 돼버려서 나눠지게 그게 됐어요. 좋은 조건인데 그거는 이제 규칙에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럼 악보를 이렇게 적지 않았겠죠. 그쵸. 그죠? 그래서 그게 좋은 헷갈렸어요. 조건일 수 있어요.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이제 대본의 근거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네. 대본의 근거에서 말 자체를 파악했는데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파악되더라도 혹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봐도 될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 제가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게 물어본 그런 거를. 것들이 있다면 그건 협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배우가 창작해 나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네. 이것도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인물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는 거는 배우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내가 이 1번을 아는데 네. 보다 보니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면 허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왜? 이건 진짜 문장 단위 이야기가 아니라 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진 않아요. 네. 기본 규칙에서는 위배되지만 내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만한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 아 제가 질문한 게요? 그쵸. 그것도 되긴 해요. 안 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네. 근데 이 기준점에서 가는 이유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이걸 저것을 기준에서 문장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런 의도의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인 거죠. 아 그쵸. 네. 근데 내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3차다, 4차 분석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거기까지 한 거예요? 네. 아, 이런 부분들이.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 이런 것들 느껴지는데 해도 될까 하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작가님이. 좋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괜찮죠.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진짜 통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진짜 과거 생각해서 통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면서는 이제 후자 쪽으로 가긴 했는데 네. 그런 점들이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자아분열처럼.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본 분급 기준점을 잡으면 네. 문장으로 바라봐 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네. 진짜 메인 주어 동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로 연결을 시키면은 네. 사실 이상해요. 말이 안 되게 돼요. 네. 그러면 뭔가 상위 개념이 있고 내가 믿은 이야기이고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일만큼이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네. 되게 뭐지? 그냥 항상 그 네. 후자 생각한 것도 그냥 대본에 나온 대로 그냥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더 확실해지고 맞아요. 왜냐면 이유가 이렇게, 있고 네. 이게 사실 무슨 방법인 줄 알아요? 작가들이 대본 쓸 때 이렇게 써요. 말을 그냥 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쓰는 방법을 익힌 사람이라면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하든 본능적으로 하든 있을 뿐이에요. 이 규칙하에 쓰기 때문에 역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분석법들은 네. 어떤 기준점이냐면 시나리오 작가, 스크립트 작가가 대본 쓰는 기준점을 역산해서 분석법을 만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써야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나도 써놓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아버지 가방에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잘 써놓은 글일수록 네. 작가님을 믿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딱 주어 동사를 봤는데 말도 안 되게 없는 글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은 쓰다 보니까. 이분의 능력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글을 많이 써본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배우가 해줄 역할은
또 달라져요. 그조차도 설득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데 그게 틀릴지언정, 좀 잘못된 지언정, 네네. 사실 작가가 이거를 쓴 의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도 일단-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약간 좀 꼬아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해석해보니 정확하게 가져가면 이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이야기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말이기 때문에 수많은 응용과 허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나 너 좋아하냐.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시적 허용 같은 개념인 거예요. 표현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요대로 가는, 몰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 인 거죠. 거기까지를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이야기를 안 하면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좋아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더라. 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가님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네. 이거는 이 아무리 봐도 그런 정도의 작가님인데 이게 틀릴 리가 없다. 그러면 나노 좋아하냐라는 어떤 이야기일까를 파악해주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가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오타도 배우들이 자꾸 잘 소화하더라. 오타였는데 어쨌든 내가 이걸 소화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건 체크해뒀다가 소화를 오타이더라도 말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해두고 질문도 준비를 해둬야 돼요. 이거 오타인가요? 라고 가볍게 물어보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오타가 어떤 식으로 오타인가? 하는 게 그거를 생겨요. 이 기준점에서 보면은 답이 나와요. 오? 이상한데? 그냥 보면은 그냥 푸르륵 읽다 보면 모르는데 네. 주어 동사 찾고 이렇게 네. 보잖아요. 네. 야, 이거는 오타일 확률이 높겠다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보다 보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흔한 일이에요, 생각보다. 오타가 있다라는 게. 왜냐면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네. 잘 뜯어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 잘 없긴 하지만 문맥만 맞으면 네. 보니까 보면은 오탈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의도 파악을 정확히 하다 보면은 바로 나와요. 이거는 오타구나 라고 확 느껴져요. 근데 이게 개념적인 오타예요? 아니면은 진짜 그냥. 실 오타요. 진짜 오타. 네. 그러니까 오타로 적었는데 네. 작가님은 바로 적었다고 인지하고 넘어간 거죠. 네, 그쵸. 그 구간이 생기더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오타가 아니라는 기준으로 잘 소화해서 갔는데 네. 죄송한데 오타인데요? 하면 잠깐만요. 나는 이게 뭔가 말이라서 이유가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분석을 네. 그거 아니라고 오타라고 해버리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이게 할 줄 알아야지 물어볼 그쵸. 것도 있어요. 할 말도 생기고. 예.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은 가서 궁금한 거 없어요? 없는데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걸 연기해야 될 텍스트를 보고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없다면은 스스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구나. 네. 내가 뭔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더라. 라는 거죠. 네. 자, 앞에 문장으로 한번 가보죠. 사랑은 몰라서 못했지만 이거는 주어 동사가 뭘까요? 사랑이 주어고 못했다. 누가 못한 거예요? 내가. 내가 못한 거죠. 네. 뭘 못했죠? 사랑을 그쵸. 뭐해서 못했죠? 몰라서. 몰라서. 뭐는? 사랑을. 자, 그러면 여기서 딱 이게 돼야 돼. 이게 약간 나눠줘야지 말이 좀 더 원활하구나를 느껴야 돼요. 왜 느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부분은 진짜 모르겠는데요. 저는 같이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네.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뭐 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무엇은 몰라서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맞아요. 사랑은 하고 점점점점을 나도 모르게 만들게 되죠.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럼 이렇게 대사하면 이제 바로 아는 사람들은 느끼죠. 사랑은 몰라서 못했지만 땡! 이거 탈락이다. 대본을 뭘 줄 모르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네. 점점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적혀 있지 않더라도. 맞아요. 그거를 몰라서 아. 못했지만 이 대안이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뜯어보면 진짜 구체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하다가 귀차니즘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면은 이걸 네. 덜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봐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게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검산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내가 보더라도 나중에는 딱딱딱 네. 보면 바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인데 배우는 여기서 중요한 게 배우에게 있어서 안다는 거는 느낀다라고 동의어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한 얘기는 스타니슬랍스키 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게 지금 딱 해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거를 너무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내가 제대로 밟아나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이 두 개가. 맞아요. 아니면 연결이 안 돼요, 자꾸. 뭔가 이상한데 뭐지에서 멈추게 돼요. 왜냐면 이거를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 부분 끊고 가고 뭐 네. 이 부분 끊고 가고는 그 사이사이에 네. 무슨 말을 뭐가 뭐 왜 하는지 약간 네.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확인 작업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찾게 되니까 너무 신기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못 찾았던 거죠, 사실. 네. 찾았다고 착각을 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후루룩 예. 지나가. 네. 이거 왜 부분이었어요. 후루룩 지나갈 수가 없는 거여야지 맞는 거. 누가 봐도 지금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뭐냐면 대본 분석 방법, 연기 접근하는 방법. 저도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왜 이걸 따로 만들었냐면 제가 그 다 적용시켜서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연기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 맞아요. 아니 왜 연기가 안 되지? 근데 이 방법이 맞다면 연기가 돼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처럼요. 근데 이거를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여기까지 와야지만 오가 되지. 네. 안 듣고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또 이제 자의식이 발동합니다. 아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가방에 들어가는 얘기 하는구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 건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지 이걸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실 문해력부터 출발해요. 배우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텍스트를 읽을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요. 저는 아니에요. 진짜 거의 99% 읽을 줄 모른다가 맞아요. 책을 한번 보더라도 지 마음대로 읽어요, 사람들은. 그쵸. 왜냐면 그런데.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리고 문장 자체에서 구조를 내가 한눈에 보면서 읽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걸 배운 적이 없어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고 눈이 있고 내용이 보이고 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조합시키고 있는 거를 그쵸. 모두가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착각하기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오 뭐야 내가 이렇게 처음에 스케치했을 때 이해했는데 아니었네?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요. 네. 스케치한 대로 해서 답이 어쨌든 도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안 하고 연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배우 인생을 하드코어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확률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3984 곱하기 24는 하면은 이거 사실 적으면은 그럼 하나씩 하면 돼요. 근데 안 적고 암산을 할 거야.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암산하지 말고 다 역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원래 그게 배우의 역할이에요. 원래 배우의 역할인데 보고 그렇게 할 거면 관객을 해야죠. 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본 재밌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대본을 보고 이거를 하나하나 역산을 해서 이 답을 도출해내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역할에 대한 내 창조도 포함시키고 그러고 나서 작품에 임하라. 인데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헷갈렸던 부분이었어요. 네. 왜냐면 내가 꽂히는 대사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밀고 갔을 때 누구도 안 좋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 사실. 네.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 있고 뭐야 하고 네. 많은 사람 있고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판단이다라고 그쵸. 많이 배워서 거기서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막 연기에 정답이 없다의 오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나도 공감되고 같이 하고 있는 사람도 공감되잖아요. 네. 이렇게 욕추적에서 왔을 때 이게 확률이 더 높겠구나. 이게 기본으로 되고 거기서 응용하는 것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응용하는 건 응용이 아니라 네.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거의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허우적대서요. 하도 허우적거리다가 모든 대본 분석본 책을 다 봤는데도 네. 뭐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야 돼? 최소 단위 뭐야? 항상 비트가 최소 단위라고 하는데 이 비트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적어놓은 책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비트가 뭔데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책에 이걸 어떻게 적어요? 저 이거 뭐 제 책에도 써놨는데 이렇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글로 썼지만 그래서 사실 영상도 필요하고 실제 만나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네. 책으로만 봤었으면은 그냥 하다가 알고 그냥 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느끼진 못했겠죠. 알기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실제로 내가 연기를 할 수 없으면은 네. 문제가 있는 거여야 되는데 내가 연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정답이 없구나 원래 라고 착각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고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하냐? 이게 예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잘못되는 게 그냥 믿고 가자 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가버릴 때도 있어서 그렇죠. 그냥 노답인데 가버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서 많이 헷갈리고 약간 좀 슬럼프처럼 맞아요. 되더라고요. 거기에 빠졌을 때가 착각하는 게 네. 배우들이 내가 드디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똑같이 그 생각에 빠졌어요. 사실 네.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빠지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실제로 조합했었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들으려면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좋은 환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가도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진짜.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연기를 해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 연기가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연기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되는데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죠. 내가 아직 모자라구나. 네, 딱 그거.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지. 네, 더 열심히 코멘트를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애초에 전제가 잘못된 세계에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잘하냐면 이거를 열심히 구축을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네. 1학년 때 연기를 처음 시작해서 미친 듯이 연기를 배우면서 잘못된 네. 전제하에 최선을 다해서 구축을 하다 보니 근데 너무 정말 열심히 했어. 은둔 고수처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감을 중간중간에 줬던 극소수의 선생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뭔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엄청난 우연으로 제가 그 타이밍에 그 지점에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게 뚫리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전체를 연결하면서 총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네. 예전엔 저도 똑같았습니다. 자, 감자게임 따로 분석 따로 합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나는 되는데 왜 얘는 안 되지 하고 있다가 네. 저도 자의식 해체가 안 됐던 거죠. 자의식을 해체해보니 그래 내가 가르치는 게 부족할 수 있고 티칭 코칭력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그럼 좀 더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더 늘겠죠 또. 지금도 실시간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왜? 저 이 대본 처음 보잖아요, 저도. 그쵸. 이렇게 파온 거를 같이 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러면서 이게 이거구나. 이런 부분들 찝어줘야 되겠다. 라는 게 생기죠.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할 수 있냐면 수많은 대본들을 이 구조를 계속 파악했던 패턴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저도 이 방법을 적용했었을 때 막힐 때가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 막혔을 때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인물의 캐릭터 특성이었는데 내가 이걸 또 주어 동사 찾겠다고 들여다보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 더 구체적이지는 거죠. 이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언어학자처럼 접근할 게 아니구나. 왜 이건 진짜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을 맞아요. 글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같이. 자, 네. 다 적었어요. 그때는 저는 늘 목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주어 동사요? 네. 아, 근데 갑자기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젠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뭐냐면 네. 가장 큰 원리가 있어요. 헷갈릴 때 네. 그냥 하나 정하면 딱 되게 그- 쉽게 풀려요. 그냥 몰라 이거겠지 하고 보면은 네. 해보면 답이 나와요. 아 아니구나 하면 다시 하면 돼요. 아, 제가. 근데 여기서 네. 정답 맞추기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아, 제가, 더 헷갈린 것 같아요. 하는 게, 처음에 저는이 주어였는데, 네. 지금 보니까 목이 주어인가? 약간, 뭐 한 것 같아요. 뭐뭐 한 것 같아. 같은 거는 누구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이게 콤마가 돼 있지만 이게 사실 한 문장이라는 거죠. 아. 근데 이거를 이 구조로 해서 다시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게 더 잘 들어와요. 그래서 딱 헷갈릴 때 네. 누가 그렇다는 거지를 물어보면 좀 쉬워져요. 아, 누가. 그 누가 그렇다는 거지? 제가. 아니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려져요. 네. 제가 뭐뭐 했던 것 같다. 네. 아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이 돼요. 제가 뭐뭐 같아요. 인데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시기 짚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늘 목이 말랐다. 아 저는 목 말랐다. 제가 뭐뭐 같은데 이 개념이라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나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져요 이 이야기. 네. 이 어는 뭘까요? 어렸을 때, 어떤 어는 어떤 그냥,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나눠봐야 돼 이럴 때. 네. 일까요? 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발견의 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무인데 네. 하는 생각하는 어의 유인데 네. 그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될지는 내 이제 전 세팅 값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촬영은 여기서부터 하더라도. 아, 그쵸. 그래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서 갑자기 점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 구조를 이 구조처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자극을 느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어구나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비밀이 있냐면 대본 분석을 하면서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하나 정해버려요. 정하면 정답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근데 안 정하고 고민하면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기준점에서 너무 헷갈린다면 자 이게 그 전체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이야기인지 부정적인 이야기인지 요거를 먼저 잣대를 들여다보면 쉬워져요. 그리고 원래는 연기할 때 굉장히 헷갈리지만 이거를 이 기준점을 해석해서 인물적으로 집중하다 보면은 네. 이걸 실제로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헷갈리는 구간이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 이제 장면의 목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그림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았을까를 생각하면은 갑자기 다시 이게 또 정리가 잘 돼요. 작년에. 이걸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근데 장면의 목표만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그 분위기를 자꾸 연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해놓고 얘를 활용하면은 구체화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레이어 이론이라고 적어놓은 게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레이어 이론을 레이어를 하나씩 쌓으면서 설명 안 하냐면 네. 설명을 위할 때 너무 좋은데 네. 이걸 진짜 설명하면은 무슨 진짜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서 포토샵 작업처럼 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1번부터 감자부터 했던 게 네. 지금까지 레이어를 쌓아온 거거든요. 하나씩. 연기 외적 성립 레이어 쌓았죠. 네. 소통되는 거, 내적인 거 감자 게임 쌓았죠. 그리고 1차적 분석으로 들어와서 실제 내용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것까지 쌓이더라. 그리고 2차, 3차, 4차적인 부분들은 몇 가지 힌트들만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다 보면 쌓여나가요. 그게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름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레이어장. 이해가 돼. 확 됐어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근간의 감자 게임부터 깔아두고 하나씩 하나씩 돼서 연결하면은 그 막연함이 사라져요. 연기를 총체적으로 하라가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총체적으로 하라고 들으면은 네. 뭐야, 나 목적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인물이 원하는 것도 왜 하는지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누가인지 언제인지 어디선지 뭐 작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감독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상대 배우 의견도 들어야 될 것 같은 이 총체학을 섞으니까 네. 아, 고장이 나더라. 연기가 안 되더라. 내려놓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무논리가 있어요. 연기는 정답이 없었지. 좋아. 나 믿고 가자. 예. 몰라. 어차피 정답 없는 세계인데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너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것 예. 같은데.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지점. 왜 지금 바로 안 하고 휴지를 가지냐면은 네. 약간 떨어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다가갔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딱 관찰해 봐야 돼요. 내가 전처럼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그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건지를 싸워야 돼요. 그 시간이 진짜 자기화가 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까지 한 거는 네. 아직까지 본인 게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쵸. 내 거를 도움을 받아서 체험을 해본 건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맞서 싸워 나가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탈자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기꾼이면 모든 네. 게 다 해결되거든요.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은 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네. 잘 안 되던 연기도 다 해결이 네.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연기해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배울 때는 잘 배워놓고 결국 제가 사기꾼이더라라고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해가 되다가 이거 실제로 하는 게 어렵거든요. 너무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자전거 타는 방법 이론으로 배워서 페달을 한 번 밟아요, 한 번 밟아요, 그럼 앞으로 나갈 거예요. 해보세요. 되겠어요? 다르죠. 안 돼요. 다르죠. 그거를 진짜 체득해서 끝까지 한 사람들은 좋은 연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저를 사기꾼을 만들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게임이.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은 네. 난 이 복잡한 걸 안 해도 되는 거야. 연기가 지금까지 나 너무 편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거야. 갑자기 연기가. 계속 편하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손쉬운 방법. 무논리로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의식 해체해야 될 게 큰 두 가지 관문을 다 통과해야 돼요. 내 삶의 자의식도 해체해야 되고요. 여기 안에서 자의식도 해체해야 돼요. 근데 지금 타이밍과 나이대와 인생의 풍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려둔 해체가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10년 전에 듣잖아요. 막 부딪혀요. 특히 이제 막 입시를 통과한 이제 20살 초반 친구들이 듣잖아요. 내 선생님을 부정할 수 없지. 내 선생님이 짱인데 내 선생님 가르치는 방법이 맞다 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저 연기 배운 적 있는데 막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연기가 돼요? 저희가 아직 부족하니까요. 어쩌자는 건지 사실. 근데 들어볼만 하다는 거예요.